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제약바이오 담당 선민정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후 가장 수혜라고 볼 수 있는 진단키트 수출 현황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보고서를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관세청 통관 데이터는 매월 15일 0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4일 날 저녁 12시에 공개가 됩니다. 이 관세청 통관 데이터를 보시면 여기에 보시다시피 원래 4월이 고점이었습니다. 4월에 2억 6,700만 달러로 사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전 대비 10배 가까이 증가한 어마무지한 수치였죠. 그런데 사실은 이때가 고점이었습니다. 사실은 매월 빠지기 시작했죠. 5월은 고점이었던 4월 대비 29% 감소했고 6월은 11.2%, 7월에는 18.6% 감소하면서 사실 7월 데이터는 이 고점이었던 4월 대비 49% 반토막 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진단키트 수출업체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그럼 왜 이렇게 빠졌니? 라고 하는 질문에 저의 분석은 일단 첫 번째는 정말 3월과 4월 이때 당시 유럽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정말 갑자기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는 우리와는 달리 진단키트 등과 관련돼서 대비책이 상당히 부족해서 우리나라 진단키트들이 정말 물 만난 고기들처럼 이렇게 많이 수출을 이룰 수 있었고, 그때 당시 각국 정부는 본인들이 굉장히 궁한 상황이니까 어떤 웃돈을 붙더라도 사실 우리나라 진단키트를 수입해가는 실정이었습니다. 즉 큐도 어마무지하게 증가하고, 그리고 약간은 비양심적인 기업들은 비양심적이지 않을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진단키트 기업들이 갑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가격이 올리면서 가격을 좀 말도 안 되게 비싸게 팔면서 사실은 이때 어마무지한 수출 실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뒤로 유럽하고 미국에서 확진자 수들이 점점 감소하고, 그리고 이들 기업들도 이제 대비책을 마련하게 됐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때 수입해간 진단키트 기업들, 진단제품 등 일부는 기계화 호환되지 않으면서 반품되는 사례도 일어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급속하게 P와 Q가 감소하면서 5월은 거의 30% 정도 빠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소세는 계속 이어져 왔었죠. 그런데 저는 7월 달을 제가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렸냐면 가장 바닥일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판단한 근거에는 8월 초 10일간의 누적 데이터를 봤을 때 이게 증가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었습니다. 8월 1일부터 10일까지 누적 데이터가 트라스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이게 8월 달 데이터가 7월에 1일부터 10일까지 누적 데이터 대비 13.5% 정도 증가했으면서 턴어라운드는 시작이 됐다라고 보여졌었거든요. 그래서 8월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8월은 7월 대비 약 33.2%나 증가하면서 드디어 바닥을 통과하고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럼 9월 달은 어떨까요? 자, 원래 잠정치 데이터라고 트라스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한 건 관세청 데이터고요. 관세청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일 매월 15일 0시에 발표되고, 트라스는 한 달을 3번으로 나누어서 발표를 합니다. 1일부터 10일까지의 누적 데이터는 11일 발표가 되고요. 1일부터 20일까지의 누적 데이터는 21일 데이터에 발표되고요. 1일부터 한 달 누적, 30일이나 31일 누적은 다음 달 1일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날짜가 9월 18일이나 9월 11일 날 10일간 누적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자, 제가 8월이 기저가 있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8월은 어쨌든 8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누적은 분명히 7월 대비 13.5% 증가했기 때문에 8월의 열흘치 데이터는 기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9월 11일 발표된 잠정치, 즉 9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누적치 데이터는 MOM으로 아까 8월 10일간의 누적 데이터보다
92.4%나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반등이죠. 네, 그러면서 진단키트 업체들, 사실 이제는 아마 4월 달에 나갔던 어중이 떠중이들 중에서 옥석이 가려지면서 몇몇 진단기업들이 이제 이러한 과실을 다 따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자, 그런 기업들 중에서는 저는 항상 시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시젠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자, 시젠도 4월이 고점은 맞았습니다. 자, 5월 달도 감소, 6월 달도 감소했는데, 자, 5월은 4월 대비 한 8.3% 감소했고요. 6월은 5월 대비 2에서 3%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건 맞지만 사실은 굉장히 견조하죠. 전체 수출 데이터들이 크게 감소한 거에 비해서. 근데 7월은 어땠냐면은 7월 달은 전체는 19% 정도 빠졌는데 7월 데이터가 전체입니다. 근데 시제는 이때 3% 오히려 증가했죠. 그러면서 사실 시제는 이 5, 6, 7 데이터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지금 8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자, 아까 트라스 잠정치는 지역별로 분류를 안 해줘요. 그런데 관세청에서는 이 수출 물량이 어느 지역에서 나왔는지를 분류해 줍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 그 진단키트를 그 생산한 업체가 한 업체밖에 없다면은 바로 그 지역 데이터가 그 기업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CJ는 어디에 있냐면 서울시 송파구에 있습니다. 네, 방이동 먹자골목 근처 입구에 있죠. 근데 이 송파구의 진단키트 수출 금액 8월 달은 6,580만 달러로 한화 약 778억 원이고요. 이거는 7월 대비 36% 증가했습니다. 자, 이 숫자가 어마무지한 숫자입니다. 7월, 저희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빠졌는데 7월 대비 36% 증가했다라는 건 고점이었던 4월보다 22% 증가한 수치입니다. 고점이 바뀐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2분기, 잠깐만 뒤에를 먼저 보신다면은 저희들이 2분기에 매출액이 2,750억입니다. 이거는 19년 연간 매출액이 저희가 1,200억 했었던 회사거든요. 그거 대비 2배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사실 3분기, 워낙 4월 달이 고점이어서 아마도 3분기는 2분기보다는 감소할 거라고 봤는데 아직 9월은 없습니다. 그런데 4, 5월 통관 데이터 대비 7, 8월 통관 데이터가 10% 정도 더 나온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3분기가 2분기에 비해서 결코 탑라인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2분기 대비 16% 정도 증가한 3,20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송파구 데이터는 모르지만 10일간의 누적 데이터가 굉장히 양호하죠. 아무리 못해도 저는 9월 데이터가 8월 그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왜 갑자기 통관 데이터, 진단키트 숫자가 증가했느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저희 유럽에서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스페인 데이터인데요. 일별 확진자 수가 다시 10,000명 가까이 가서 이렇게 U자 쉐입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오히려 지금 고점을 넘어서 이렇게 치솟고 있죠. 그러면서 유럽에서 확진자가 증가했고 특히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보시면 이들 국가의 진단키트 비중 1위 기업이 바로 시젠입니다. 그런데 스페인은 8월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냐면 7월 데이터 대비 140% 증가했고요. 이탈리아는 전월 대비 200% 증가했습니다. 이거 다 시즌 거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럽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수출 시장이 크게 증가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트윈데믹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기온이 내려가면서 가을이 됐습니다. 곧 겨울이 오겠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과 그리고 원래 이 시즌은 독감 바이러스 시즌입니다. 이 유행이 겹치면서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고 있죠. 이로 인해서 막 독감 백신 맞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두 바이러스의 증상의 차이는 없죠. 기침, 오한, 발열. 따라서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는지에 대한 검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냥 독감 바이러스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5일간 타미플루 처방받으면 되는 거고요. 감기면 집에서 쉬시면 되는 거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라면 자가격리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진이 필요하고 저희들이 이런 호흡기 진단 키트와 기존의 호흡기 바이러스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이 두 개를 세트로 이렇게 묶어서 파는 걸 2분기 말부터 팔기 시작했고 이게 굉장히 양호하게 7월 8월 달 저희들 많이 매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시젠은 기술력이 있는 회사죠. 이 두 개를 합쳤습니다. 튜브만 합친 게 아니라 한 튜브로 합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그 다음에 독감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 다음에 급성 호흡기 증후군 바이러스인 RSV까지 총 5종을 검색할 수 있는, 한꺼번에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진단 키트를 출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9월 8일 이걸 보도자를 냈죠. 아마 9월 말부터 글로벌리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3분기, 2분기를 능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시즌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저희는 시약과 그 다음에 장비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매출이 증가하면 당연히 시약도 같이 후행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일단 1분기, 올해 1분기에 226대 나갔거든요. 근데 2분기에 303대 나가면서 합이 529대. 작년 연간 저희가 팔았던 게 255대입니다. 즉 상반기 만에 작년 장비 매출, 장비 대수의 거의 2배를 넘었기 때문에 저희 3분기도 지금 시즌 측에서 말한 거에 의하면 7월하고 8월 이미 200대 이상이 나갔습니다. 저는 3분기에도 장비 매출, 장비 대수 한 300대 이상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이 돼서요. 앞으로 계속 장비가 많이 나갈수록 중장기적으로도 시약 매출도 꾸준히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젠 지금 현재 13배밖에 안 돼요. 12배 정도에서 12배에서 13배 정도 받고 있죠. 12개월 포워드로. 그래서 평균 PER이 13배인데 이거에 20% 할증한 15배 적용하면은 목표 주가 35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시즌 같은 경우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요. 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기대감이 올랐죠. 1분기 실적 좋다라는 기대감에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1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는 한동안 쉬었거든요, 저희가. 한동안 쉬었다가 2분기가 좋다더라 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또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 즈음쯤부터 주가는 횡보 상태입니다. 자, 지금 3분기가 2분기보다 좋다라고 합니다. 또다시 주가 상승 기대해보고 이렇게 시즌의 주가는 아마 이렇게 단계별로 오른다면 자, 예전 수준으로 다시 빠지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매수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